여기 식물인간이 돼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저 듣고 보고 눈을 깜빡이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운의 남자에게도 유일한 안식처가 있다면 그것은 곁에 있는 여자친구일 것입니다. 여자친구로 보이는 이 여성은 남자에게 항상 안부를 물어보며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남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냥 여자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여자친구의 대화를 들어보면 자신은 최근에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남자의 치료비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곁에 항상 있지 않는 것을 되게 미안해하며 출근을 하는데요. 전기세가 아깝다는 이유로 불을 꺼버리고 여자는 자리를 비우며 출근을 합니다. 혼자가 돼버린 남자는 방 안의 정적과 함께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바람 소리, 차 소리, 시계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뒤엉켜 남자의 오감을 지배하고 있고요. 중간에 전화 벨소리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밖에 계속 노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잡상인지 종교 생활을 권유하러 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짜증나게 바퀴벌레가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식물인간이기에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고 노을이 하늘을 뒤덮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상한 꼬마아이들이 창문에서 주인공을 바라보며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요. 식물인간이 돼버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주인공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도 무섭게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퇴근을 하고 다시 남자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를 걱정하면서 방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남자친구를 위해 가사 도우미 한 명을 고용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아무래도 방에 혼자 적적하게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바로 다음날 가사 도우미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으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밤에도 주인공 남자는 혼자였습니다. 밖에 알 수 없는 부엉이 같은 소리와 함께 적막함과 쓸쓸함이 방안을 지배했습니다. 다음날 역시 여자친구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은 오후에 가사 도우미가 온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대낮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자 가사 도우미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남자한테 말도 걸고 평범하게 행동을 해야 정상인데 남자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서 옷장이나 서랍을 뒤지며 물건을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도둑질입니다. 가사 도우미는 남자가 뭘 하든 말든 전혀 관심도 없고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더 짜증나는 게 바퀴벌레가 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정말 최악인 것은 바퀴벌레가 얼굴에 계속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여자친구가 퇴근을 하였고 남자친구 얼굴에 붙어있는 바퀴벌레를 보고 경악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가사 도우미가 도둑질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남자의 발음이 워낙 좋지가 않아 여자친구에게 전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주인공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인공을 찾아온 사람은 주인공과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절친 사이인데요. 그는 교통사고 때문에 주인공이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한때 주인공의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주인공한테는 원래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공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친구가 직접 찾아와 보니 원래 와이프는 어딘가 모습을 감춰버렸고 다른 사람이 지금의 현재 와이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재혼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는 친구의 물음에 주인공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발음이 너무 새어나가서 잘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진실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친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체념을 했고 다음에 보자 라는 인사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친구가 떠난 후 텔레비전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병원에서 실종이 된 사람을 찾아달라는 제보였습니다. 그 실종된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태운 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상착의는 검은 머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뉴스가 끝나자마자 여자친구는 방문을 살짝 열고 주인공을 감시하듯 한동안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식물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감시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쯤 되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던 저는 이 여자친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뭔가 후반부에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인공은 엄청난 악몽을 꾸었습니다. 바퀴벌레가 온몸을 휘감고 자신이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끔찍한 꿈을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게임 제작자가 글씨를 뒤바꿔서 출력을 했는데 내용은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는 그런 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방팔방에 물이 잠겨서 주인공이 익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가 원래 몸이 정상인데 식물인간으로 흉내내서 현재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이 됐었는지 낮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남자를 감시하며 남자한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와이프도 여자친구도 아닌 그냥 병적인 사이코패스이고 아까 뉴스에서 들었듯이 실종된 남자가 지금 주인공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건 100% 납치를 당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아주 기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남자를 감시하고 남자가 완벽한 식물인간이라고 판단하는 여자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며 남자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 진실이란 좀 충격적인데요. 최근에 회사에 취업했다는 그녀의 말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출근하는 척 밖에 나와서 잠복을 한 후 남자가 밖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두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파국적인 이야기를 종결시킬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집안에 도둑이 드는데요. 이 도둑은 예전부터 이 집을 노려왔고 남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일단 남자는 냅두고 여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도둑질을 하려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데요. 결국 눈치 빠른 여자가 도둑을 발견해서 서로 칼부림을 하면서 무섭게 싸웠고 그 결과 여자와 강도 그 둘이 모두 죽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남자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 살인 현장을 경찰이 발견하고 주인공의 존재 또한 경찰이 알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주인공의 몸은 이미 시체로 변해버렸고 경찰이 이들을 찾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주인공이 굶어 죽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여자의 집에 불법으로 쳐들어온 강도 또한 이미 살인 전과가 있는 무시무시한 이력이 있는 범죄자였으며 이번 게임에서 남자 주인공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온 이 여자도 정상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때 주인공의 과거 여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주인공과 결별했으며 여자는 남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었습니다. 중간에 참다 못한 남자가 여자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지만 증거 불충 등으로 여자는 풀려났었는데요. 여자는 그 후에도 호시탐탐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태어나는 타이밍에 맞춰 납치를 한 후 지금까지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남자를 감시하고 소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돼버린 교통사고 또한 여자가 전부 꾸민 것인데요. 예전에 남자가 탔던 사고 차량 내부를 수색해보니 이상한 플라스틱 하얀 통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 속에는 끔찍하게도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코 여자가 남자의 차 속에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풀었고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이어져서 남자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옆에 앉아있던 원래 아내는 죽어버렸습니다. 중간에 주인공의 꿈속에 나온 그 무서운 귀신 여자도 사실은 죽어가면서 괴로워했던 아내의 모습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한 사이코 여자의 잘못된 집착과 위험한 사상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으며 그 여자 또한 인과응보로 강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세상에는 기부를 하고 남에게 베푸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잘못된 집착과 위험한 사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고 엮이는 걸 최대한 피하고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쭈구르 게임 에러 키 에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